안녕하세요. JBCN 생활법률입니다. 저희 생활법률에서 이전에 상속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 밖에도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더 있어서 오늘 그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고자 이상민 변호사를 모시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변에 보면 형제 자매들이 이 상속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형제들 간에 참 슬픈 이야기지만은 치열하게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이 이 생전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어떤 편애라 할까 하면서 이 재산을 갖다가 어느 자식에게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면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고 이런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살아생전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 재산이 나중에 상속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생전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할 때 자기 상속분을 예를 들어서 상속분이 1억이라고 하는데 생전에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5천만 원밖에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속분이 1억인데 2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1억을 다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즉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분의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를 갖다가 차별 있게 해가지고는 반드시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싸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생전에 그 나눠준 재산만큼 나중에 상속할 때도 그만큼 이제 영향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이것도 증여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업을 해서 창업 자금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자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상속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이 법은 단순한 그러니까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식들에게 증여한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건 반환하지 않고 특별 수익 그러니까 부양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증여 이런 경우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것은 딱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었다 했을 경우에 자식이 3명인데 어느 한 자식에게 5억 상당의 어떠한 창업자금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과도한 이 증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어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다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상속인이 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말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제 아이를 낳는다던가 이제 남편이 있을 때 이 부모님께서 제 손주죠, 그리고 사위죠, 이렇게 손주나 사위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나중에 뭐 상속할 때 뭐 반환을 해야 되던가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여기서 반환하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근데 그 밑에 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이제 예를 들어 유산을 받는다면은 아버지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은 아버지만 상속인이거든요. 그래서 손주나 며느리 이런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꼭 어느 자식한테 주고 싶다면 그 자식한테 직접 줄 게 아니고 그 자식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한테 주면은 나중에 싸움이 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자식을 많이 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네.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할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재산을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 자식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손자가 대습 상속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환을 합니다. 아버지가 반환을 해야 될 것을 그 대습 상속인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망하지 않고 뭐 어떤 재산을 상속을 받을 때 결격이 되는 그런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상속 결격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상속 결격은 우리 법에서 정해놓은 게 예를 들어서 이 부모를 갖다가 때렸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불효 행동을 했을 경우, 물론 부모 상속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갖다가 살해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군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또 생명보험금이나 사망퇴직금에 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상속이 될 때 어떤 또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 수익자를 이제 본인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보험금을 갖다가 뭐 셋째 아들이 갖도록 하고 셋째 아들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도 일종의 상속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속분을 정할 때 반환을 해야 되고 그분을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퇴직금은 당연히 그분이 사망하고 나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요. 그럼 보험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자신의 이름 말고 자식의 이름으로 했을 때를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험 수익자를. 네네. 피보험자는 네. 부모 자신이고 네네. 내가 죽으면은 이 보험금을 어느 아들한테 받게 해주겠다. 네. 그러면 그 아들이 무조건 갖는 게 아니고 상속분에서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상속 전에 재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재산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반환해야 돼요?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어떤 건물 하나 증여를 받았는데 뭐 자기가 사업하면서 그 건물을 뭐 처분한다든지 해서 없어졌다.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한 1억 원짜리 참 좋은 그림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는데 그 그림을 도난을 당했다. 나는 사실 도난 당했으니까 나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반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반환할 때 그 그림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 10억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빚을 내서라도 꼭 갚아야겠네요. 그럼 반환은 꼭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상속분에서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 상속 재산이 많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은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죠. 자기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실제로 상속분에서 하나도 못 받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이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또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매번. 그러면은 제가 미리 한 1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30년 뒤에 반환을 100만 원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반환하는 그 가액의 시점이 상속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화폐 가치로 해가지고 딱 한정이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인 경우에 10년 전에 1,000만 원짜리 밭을 받았는데 그게 10년 후에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이 됐다 그러면은 1억을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상속 시점에 가액으로 계산하기. 이런 장꾀도 안 통하네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고 또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 중 하나가 형제들끼리의 상속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늘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만 JBCN 생활법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